안녕하세요. 드러나 봅시다 청취자 여러분. 네, 저는 이번 주부터 할 주간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 브리핑을 맡은 느릉지입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주 방송과 라디오 조금 더 자주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주간 브리핑을 준비해 봤어요. 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주제는 안산 선수와 이제 일본의 호감을 갖는 대한 우파들에 대해서 주제로 삼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안산 선수는 이번 사건은 이제 안산 선수가 굉장히 비난과 비판 또한 굉장한 소위 말하는 실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짧게 요약하자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안산 선수가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식당을 테마로 한 이제 가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사진을 찍고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매국노가 많냐 이런 코멘트와 함께 개인 인스타 스토리 계정에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펜코, 뻑가, DC 이런 사람들과 커뮤니티에서 안산 선수를 보고 누가 처음에 최초 발견했는지는 저도 잘 모를 일이지만 그걸 보고 안산 선수가 무지성 반일을 한다 혹은 반일을 한다 혹은 이제 가게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비판과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고 있고 이게 계속 뉴스화, 기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사들과 뉴스들 그리고 많은 SNS와 커뮤니티의 글을 많이 팔로우업한 상황인데 일단 주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안산 선수가 찍은 가게는 한 가게가 특정되는 사진은 아니었고 그냥 한 가게가 특정되는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안산 선수가 촬영한 사진은 한 특정 가게가 특정되는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가게 상호명이나 이런 것이 표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 중에 하나는 그냥 일본의 우호적인 가게일 뿐인데 매국노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라는 점인데요. 여기서는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게에는 이제 정확한 이름을 깜빡했는데 신사의 조형물이 있었다는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안산이 그 사진을 찍은 술집 입구에는 신사 상징물인 도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선일체를 상징하는 포스터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일본 컨셉이기만 해서 안산 선수가 매국노라고 표현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까지 모두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오히려 그 가게가 특정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입구만 찍어서 제대로 가게가 특정되지 않게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쟁점 중 하나는 안산 선수가 사용하는 장비 중 조준기가 일본 제품이다. 혹은 안산 선수가 특정 일본 캐릭터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 너도 왜 일본 제품을 쓰면서 왜 다른 사람들이 일본 컨셉 가게를 여는 것에 대해서 왜 매국노라고 칭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무지성 반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아픈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의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
그런 일본의 일제강점기의 상징물인 내선일체 포스터나 또한 신사 참배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일본풍 가게여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된 역사를 보는 듯한, 그 역사를 그저 미화하는 듯한 그런 컨셉의 술집이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과 별개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기사화가 되고 있고 뻑가 하고 남초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이번에 공천에서 탈락되셨지만 아무튼 국민의힘 정치인 하태경 의원까지 이거를 왜 이 사안을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걸까? 그 이유를 저는 자칭 대한우파와 신보수주의 세력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자칭 대한우파는 저는 권김현영 쌤의 강연에서 들은 표현인 자칭 대한우파라는 표현을 좀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대한우파라 하기에는 오히려 우파에 대한 모독일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이 자칭 대한우파들은 여성의 몸과 재생산 영역에 대한 남성 지배를 되찾아오기 위한 정치 운동을 하는 세력이죠.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전쟁에 대한 좀 높은 호감을 보이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는 순간 여성은 모두 강간당할 것이고 내가 강간할 것이라는 세계관 속에 있기 때문에 힘의 논리로 인권을 지배하는 것을 선호하는 세력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이준석보다도 훨씬 극단적인 수준의 동성애 혐오, 여성 혐오, 외국인 혐오, 다문화 혐오, 반지성주의, 또 반생태주의,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또한 이들을 정치 세력화하기에는 굉장한 위험성과 좀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까지는 이렇게 심한 대한우파까지는, 자칭 대한우파까지는 정치 세력화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분석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들을 여기서 호명을 했냐면 이들의 한 가지 굉장한 특징 중 하나는 이들이 일본 애니메이션에 높은 선호를 보인다는 것이 이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인데요. 네, 이러한 점 때문에 소위 일뽕이라는 말도 쓰죠. 이들이 굉장히 집단적으로 일본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는데 감히 일본 문화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매국노라고 칭해? 이 점과 그 과거에부터 이제 안산 선수는 2021년부터 2022년이었나? 도쿄 올림픽 때부터 굉장히 이들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건수를 잡아서 이렇게 비판과 비난 그리고 심한 정도를 넘는 욕설이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칭 대한우파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이 자칭 대한우파들은 한국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고 오히려 한국에는 굉장히 이 자칭 대한우파들이 수입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칭 대한우파들의 이런 발현, 자생적 대한우파들의 발현이 오히려 늦은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극우 정당이 있는데 여기도 아까 말했듯이 극단적 수준의 동성애 혐오, 여성 혐오, 외국인 혐오 등을 하고 일각에서는 신나치즘의 등장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극우적인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 정당이 독일에서는 14%에서 20%의 지지율을 보일 정도이고 한 시에서는 이 독일을 위한 정당에서 시장이 탄생할 정도로 굉장히 이들이 정치 세력화 되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또 독일만의 현상은 아니고 지금 유럽 사회 그리고 트럼프로 대표되는 미국
나라에서도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들을 표방하는 정치 세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죠. 아무리 개혁신당이 문제가 있다, 문제 제기를 받지만 개혁신당은 신보수주의, 자칭 대한우파, 자칭 신보수주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이 지금 손을 잡은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이준석만 조금 거기서 좀 이런 성향을 띈다고 해도 이준석 혼자만으로 정당을 세울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정당법과 정당의 현실이기 때문에 네, 이들을 완벽하게 정치 세력화하는 집단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최근 권김현영쌤의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들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 서구에 비해서 약진했을까요? 그것을 권김현영 쌤과 여러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와 함께 발현된 페미니즘 대중화가 이것을 막아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베 등으로 이들이 정치 세력화가 될 수도 있었고 그럴 뻔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페미니스트들과 여성주의자들 그리고 몇몇 일반적인 감각을 가진 여성들이 이러한 백래시적인 안티페미니즘적인 그리고 극우적인 이들을 먼저 캐치해서 이들이 정치 세력화를 막아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나 그런 것은 논문에도 많이 꽤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논문을 소개할 정도 수준은 지금 아니어서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이렇게 특정한 정치의식을 가진 주로 남성들은 왜 이렇게 모든 진보적인 의제에 반대할까? 여기서 말하는 진보적인 의제를 하면 페미니즘, 장애인권, 비건, 환경 생태주의자, 심지어 노인 공경 이런 것에 약자 보호 이런 모든 인권과 진보 의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약자를 우선하는 것은 오히려 강자에 대한 차별이다. 이런 좀 과한 피해의식적인 표현과 그런 논리로 자신들을 설명하는데 이것들은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이것을 막아내고 그들에게 당신도 이 세상을 같이 바꾸어 나가고 세상을 같이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해 줄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이렇게 문제 있는 발언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는 저는 정치 세력화 를 해본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페미니스트들보다 이런 남성들에게는 정치 세력화를 같이 하자, 우리 같이 어떠한 정치 운동을 하자라고 손 내미는 사람들이 오히려 조금 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물론 청년으로 호명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남성들에게 비장애인, 이성애자, 20대 주류 남성들에게는 당신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싶다. 정치 세력화를 같이 당신들과 하고 싶다라고 손 내미는 곳이 많이 부족하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이런 20대 남성들을 조금 더 호명하고 이런 20대 남성들에게 당신도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담론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이고요. 이들에게 안산 선수에 대한 괴롭힘을 멈추고 당신을 정말 지금 당장 괴롭게 하는
어떠한 경제적인 문제, 어떠한 정치적인 문제 혹은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정치라는 공론장으로 세워서 같이 바꾸어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이번 주의 브리핑을 마칩니다. 네, 드러나 봅시다의 이번 주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